특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번 박근혜 정부 탄핵 때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좀 이번에는 지난번 박근혜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여당의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 김성대 선배 말씀에 뭐 거진 다 제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근데 특검에 관한 하는 여권은 좀 비정상적으로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대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 뭐냐면 도이치 조작 그 한 가지였어요. 예. 그때 그러면 저 특검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뭐 3자 추천을 하든가 뭐 기간을 좀 줄이든가 해가지고 저 협상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지금 특검 안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내기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어떤 대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단독 강행을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몇 번 넘어가면 그 사이에 모든 의혹이 다 사라지면 오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광폭행보를 하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디선가 올라와요. 저는 명태균이 저게 본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을 것이다. 나중에 생각하면 네. 명태균 정도 특감으로 해가지고 저 막을 수 있다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 할지도 몰라요. 예. 미루면은 계속 불거져 가지고 다뤄야 될 게 훨씬 많아요. 14가지. 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특감 수사 대상으로 그냥 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팔거도 붙이고 야당과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자 특검 그 관철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야당이 죽어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거 원한 고수하겠다. 그러면 요번에도 뭐 거부권을 행사해도 조금 그래도 그 국민들께서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야당이 고집부리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 특검을 전혀 안 받겠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네. 제대로 결론을 냈어야 되고 명품백에 대해서 제대로 결론을 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대로 결론도 안 냈을 뿐더러 형식, 절차도 이건 뭐 저도 검사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로 해버리니까 공정에 보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니까는 이제는 이거 뭐 그러면 검찰로 수사하자. 저부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 걷어 붙여서 야당과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다들 겁을 내요. 한동훈 대표도 아까 드렸다시피 배신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고 또 용산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 개혁신당에다가 우리가 중재안 한번 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탄핵이 여당에서도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은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지만 2016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여당 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농단 특검팀이 꾸려졌던 것. 당시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졌던 수사가 상당수 이제 탄핵까지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아닐까요? 여권 내에서는? 그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그때 이제 특검 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뭐 예. 그때 한동훈 지금 당대표도 특검 이제 검사로서 참여했는 사실이었죠. 그때 이제 전국 상황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가에서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최순실에 의해서 완전히 농단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드러난 가운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국정농단 상황을 갖다 사태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파헤쳐가지고 예.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 본인 손에 1년 6개월 그걸 쥐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바로 등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수사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그걸 도치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같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면 기소 정도는 해줘야죠. 예. 그때는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그걸 지금 검찰이 그걸 갖다 수사 종결 지으면서 네.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가지고 이 탄핵 저 특검밖에 없다. 특검 입고로 그 지금 현재 국정농단이고 이걸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국 타개용으로 민주당은 절대 의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당시 새누리당 122석이었습니다. 예. 한 석 차이였지만은 그때 이제 보수당 내부에 엄청난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죠. 분당까지 이어질 예. 만한. 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예. 한동훈 대표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집권당 대표로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정말 이 결계어린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입장인 이분이 특검까지는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 소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 사태를 종집을 찍고자 하는 그 정치적 한마디로 불순한 모습부터 지우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독단과 전횡이고 또 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털어서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자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100% 달라져야죠. 예. 지금 듣기만 해도 8년 전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8년 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 분이 그 당시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데 좀 조홍천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좀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당사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을 때는 그게 뭔가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는 이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권 말을 향해 가면서 터진 거였는데 당시 느끼셨을 박근혜 정부의 대응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거나 이런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이 정윤회 문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2014년도에는 묵기에 급급했지만 예. 2016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보다 더. 박근혜 네. 대통령이 등치 항상 나온 얘기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단어가 항상 있었죠. 네. 한 30%였습니다. 예. 이건 절대 안 무너진다. 근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혹은 뭐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스물스물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그게 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어쨌든 개헌 카드를 던졌죠. 시정연설에서. 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정말 안종범, 우병우, 문고리 3인방까지 어쨌든 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 인사조치하고. 인사조치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저 선배님 뭐 특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거대 의석 그 의도 쭉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거는 야당의 의석수가 아니고 민심의 쓰나미거든요.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뚝이 구멍이 조금 있었으면 그 조금 메우면 되는데 이게 놔두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빵 터지면은 이건 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지켜보시고 인내하셨어요. 근데 그게 19%가 딱 됐습니다. 네. 이제 균열이 쫙 하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나 뭐 순방 갔다 오고 월말에 할게? 이거 뚝 무너집니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7일 날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당 안대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
중립적인 합리적인 특검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최대한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예. 그 진정성이 없으면 이건 힘들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사조치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더 아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예.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뭐가 나오니까 네. 그 단편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민주당이 녹취가 더 있다고 하니까 또. 그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년에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 씨 이런 뭐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라미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풀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2016년 상황도 이야기했지만 2016년 11일 탄핵 집회 촛불 헌임한 집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 그걸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이 헌재 결정 탄핵 결정 날 때까지.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동에 나선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 거의 상실됐다. 이건 국민 여론 지지율이 이제 드디어 20%도 무너지고 10%대로 왔다. 앞으로 이게 1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예. 그 떨어지는 동력은 지금 현재 뭐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뭐 포함해서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김대남 씨, 명태균 씨가 불을 질렀고 네. 이 불 질른 제보거리를 끊임없이 자기네들은 활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국정운영 동력 상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이제 식물 정권으로 이제 완전히 만드는 것이고.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통령 탄핵할래, 하야당할래, 탄핵당할래, 하야할래. 그게 아니라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4년제 중임 대통령 견으로 가자. 예. 강주 5.18 뭐 이런 네. 헌법 전문에 이런 넣어야 될 사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원포인트 개헌 가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 이 거다. 전국 자체 거리돼 있어요. 예.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뭐 명품병 그 사건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헌정 중단을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국이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예. 그 책임은 저는 상당한 부분 국민의힘에도 있다고 봐요. 네.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 지금 여야 간의 정치를 뭐 어떻게든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요 원래는 당정 간에도 정치가 실종된 이 모습은 대단히 아픈 대목이죠. 네. 뭐 이걸 저는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2016년 상황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이 정말 위기입니다. 저와 봐도 절체절명의 위기 정국을 뭐 저는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